안녕하세요. 중졸 검정고시 2021년도 1차 과학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놓여 있는 나무 토막을 화살표 방향으로 잡아당겼다. 용수철이 원래 길이보다 늘어났을 때 나무 토막에 작용하는 탄성력의 방향은, 자, 탄성이라는 건 늘어나는 성질인데요. 네, 여기서 탄성력은 이렇게 힘을 가했을 때 또는 스프링의 모양이 변했을 때 외부 힘, 여기서 외부 힘은 당기는 힘이죠. 반대되는 힘을 말해요. 네, 이것에 반발한다, 반대된다. 그래서 당기는 거에서 반대면 어느 쪽일까요? 힘의 방향이 당기는 거였죠. 지금 이렇게. 그러면 탄성력은 네, 반대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답이 네, 1번. 탄성력은 힘에 대해서 반발하는 힘입니다. 즉 뭐냐면 물체가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힘. 네,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탄성력에 대해서는 물체가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힘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답은 1번입니다. 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매질의 한 점이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 단위로는 헤르츠를 사용한다. 자, 어려운 보기이지만 알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1초 동안 진동한대요. 그러면 이게 뭐냐? 파장을 물어보는 겁니다. 네, 진동, 소리, 파장. 몇 헤르츠입니까? 네, 소리의 단위죠, 저희. 진동수. 자, 그래서 진동하는 것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자, 요거는 뭐에 대한 거다? 네, 진동수에 대한 거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기준선을 정하고 파장은 진동수는 어떻게 정하냐면 위에서 올라가는 소리, 내려가는 파장, 올라가는 파장, 내려가는 파장 이렇게 반복돼서 소리가 전달이 되는데요. 여기서 자, 요 끝에를 뭐라 그러냐면 마루라고 합니다. 마루. 그래서 요 부분이 마루고요. 그럼 당연히 이쪽도 마루겠죠. 네. 이렇게 제일 최상으로 올라와 있는 이 부분이 마루. 그러면 제일 밑에 있는 곳을 뭐라 그러냐? 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의 골은 여기 제일 아랫부분의 수치를 말해요. 자, 그러면 마루는 어디다? 네, 제일 위쪽의 수치를 말합니다. 그 다음 진폭이라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기준선에서 마루 끝까지 이 부분을 네, 진폭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파장을 셀 때는 처음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 여기에서 요 사이. 그래서 마루와 마루 사이를 뭐라 그러냐? 네, 파장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동수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이번 시험에는 한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2번 헤르츠를 사용한다. 단위가 그러면 이거 소리에 대한 거구나. 소리는 뭘 통해서 전달이 되냐면 파장, 진동하는 숫자에 따라서 폭에 따라서 전달이 된다. 그래서 2번은 4번입니다. 3번 그림은 저항이 3옴인 꼬마 전구에 3볼트의 전압을 걸어 전기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자, 저항이 있고요. 전압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구하냐? 전류의 세기를 뭐라고 하냐면 암페어라고 말해요. 암페어. 단위가 A인데요. 암페어 이렇게 읽어요.
자, 이 암페어는 저항도 나오고 전압도 나오죠. 그래서 저항분의 전압 이렇게 식을 세워서 하면요. 자, 저항이 얼마였냐면 3이었죠. 3분의 전압도 3입니다. 즉 3을 3으로 나누는 거예요. 3 나누기 3 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면 3 나누기 3은 1. 그래서 답은 1A. 1번입니다. 3번은 1번입니다. 4번. 그래프는 온도가 다른 두 물체 A와 B를 접촉시켜 놓았을 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열평형 상태의 온도는, 자, 열평형이라고 말했죠. 평형이라는 건 뭘까요? 그래프를 보시면 B는 10에서 시작하고 A는 40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A에서 내려오고 B에서 상승하죠. 그러면서 한 지점에서 쭉 연결이 되고 있어요. 위아래 폭 없이 일정하게 연결되는 요 구간을 뭐라고 하냐면 평형이라고 말하죠. 네. 자, 그러면 열평형 상태에 뭘 물어봤냐면 온도는 10도에서 시작하고 40도에서 시작했는데 평형 상태의 온도는 몇 도다? 네, 30도를 유지하고 있네요. 지금 보이시죠? 여기. 네, 그래서 4번 평형 상태는 30도 3번입니다. 4번은 3번입니다. 5번 그림과 같이 10뉴턴인 단위는 뉴턴이라고 읽습니다. 힘의 무게거든요. 10뉴턴인 물체를 지면으로부터 땅으로부터 1m까지 들어 올렸어요. 힘을 줘서 들어 올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은, 자, 보이시는 그대로 하면 되는데요. 보이시면 여기에 중력이 작용합니다. 중력은 어디로? 네, 아래로 작용해요. 물건이 아래로 떨어지고 사람들이 땅바닥에 발을 붙이고 있는 건 모두 다 중력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이 끌어올렸죠. 그래서 자, 한 일은 어떻게 된다? 올라간 높이 곱하기 작용한 힘의 세기. 그러면 10줄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단위는 답은 2번이고요. J는 단위인데요. 줄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1의 단위예요. 일을 한 양을 단위로 표현할 땐 줄, J, 줄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네, 요거는 말씀드렸죠. 힘의 단위는 뉴턴. 미터는 말 그대로 저희 평소 사용하는 1m, 2m. 길이에 대한 단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5번은 2번 10줄입니다. 6번 그림은 A에서 가만히 물체를 놓은 상태에서 곡면, 곡선이죠. 곡선인 면을 따라, 곡면이면 곡선인 면, 직선이면 네, 딱딱 꺾어졌겠죠. 이렇게. 네, 직선길. 근데 이렇게 곡선을 따라서 면이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를 따라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D 중 속력이 가장 빠른 지점은,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곡선인 면을 따라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속도가 빨라지겠죠. 근데 점점 빨라지다가 가장 빨라지는 속도가 있어요. 그 지점은 어디일까요? 속력이 가장 빠른 지점은 A에서 B도 내려오는 부분이고요. B에서 C도 내려오는데 어느 부분이 가장 빠를까요? 네. 어디 부분일까요? 당연히 C 부분이겠죠. 네. 이 부분이 가장 빠르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 그래서 6번은 3번입니다. 6번은 3번입니다. 7번 그림은 25도씨의 물에 잉크를 넣었을 때 잉크가 확산되는, 퍼지는 모습이죠. 네, 잉크가 퍼져나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25도씨의 물과 비교하여 잉크가 더 빠르게 확산되는 물의 온도는, 자, 25도씨에서 물을 넣었을 때, 잉크를 넣었을 때 퍼지는 빠르기하고요. 더 빠르게 확산되려면 물의 온도는 25도씨보다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1번 0도, 2번 10도, 3번 20도, 4번 50도. 네, 어떤 게 맞을까요? 물의 온도가 뜨거울수록 더 활발하게 분자들이 움직이죠. 그래서 7번은 네, 4번 50도입니다. 반대로 얼음물에 떨어뜨렸다고 해볼게요. 0도면 마이너스 1도 이렇게 들어가면 얼음이거든요. 얼음에 넣었을 때 잉크는 퍼지지 않죠. 오히려 똑 떨어져서 얼음 위에서 겉돌겠죠. 네,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확산되는 그 빠르기가 더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8번 그림은 여름철 물놀이 후 밖으로 나왔을 때 몸에 묻은 물이 기화하여 추위를 느끼는 상황이다. 이때 물이 흡수하는 열 에너지는, 자, 문제 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어떤 열인가요? 기화했다고 했으니 네, 기화열이죠. 그래서 1번입니다. 기화. 네. 기체화된 거예요. 물이 묻어 있다가 물이 날아갔죠. 네, 물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기체화되었다. 그래서 기화열 이렇게 말합니다. 8번은 1번입니다. 9번 그림은 리튬의 원자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리튬 원자의 전자 개수는, 네, 그림 보시면 전자 개수는 몇 개일까요? 네, 3개입니다. 3개. 그래서 3번 그대로 보시면 돼요. 9번은 3번입니다. 10번 다음 중 원소 이름과 원소 기호를 옳게 짝지은 것은, 자, 원소 이름은 대부분 앞글자를 많이 땁니다. 네, 앞글자를 많이 따서 나오거든요.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 황, H, 프린트가 조금 지워졌네요. 여기는. 네,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할게요. HE 이렇게 나옵니다. 네. HE. 2번 칼슘 CA, 3번 나트륨 Li, 4번 플루오린 K 이렇게 나오죠. 자, 원소 이름은 앞글자를 많이 따서 짓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황의 원소 기호는 S입니다. S. 자, 그러면 황과 짝지어져서 나온 HE는 뭐냐면 헬륨이에요. 헬륨. 헬륨의 원소 기호를 HE. HE 하면 해 이렇게 발음하죠. 2번 칼슘. 자, 칼슘 카로 시작하죠. 그래서 CA 맞아요. 네. 그래서 옳게 짝지어진 건 2번이 되겠네요. 자, 나트륨은 어떻게 하냐? 나트륨 나니까 Na 나트륨. 자, Le 하면 리튬입니다. 리튬. 플루오린 하면 F예요. F 이거 뭐냐면 불소입니다. 치과에서 어린이들 불소 도포하죠. 네, 불소의 불소를 플루오린이라고 부르는데 F로 원소 기호를 써요. K 같은 경우에는 칼륨이라고 말해요. 네. 그래서 자, 지금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2번이네요. 10번은 2번입니다. 11번 그림은 어떤 액체의 가열 곡선이다. 끓이고 있는 거죠. 열을 가해서 끓이고 있습니다. A부터 D 중 온도가 일정한 구간은,
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평형인 구간은 일정한 구간은 하면 그래프가 상승하던 하강을 하던 일정한이라는 건 평평한 부분을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일정한 또는 평형한, 평행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디 부분이다?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자, 온도가 일정한 건 어딜까요? 네, C겠네요. 3번 C입니다. A, B 구간은 상승하고 있어요. 끓고 있는 거죠. 그 다음 D 구간도 네,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11번 일정한 구간은 3번입니다. 12번 다음은 메테인. 메테인이 산소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하는 화학 방식이다. 기억에 해당하는 물질은 자 보면 CH4가 다시 한번 이렇게 쓸게요. CH4가 두 개의 무엇과 만나서 CO2가 이산화탄소예요. 네, 이산화탄소와 H2O, H2O가 물입니다. 근데 물을 몇 개 만드냐면 두 개 만들어내네요. 자, 그러면 비교해 보시면 지금 CHN은 있는데 여기 C도 있고 H도 있죠. 자, C도 있고 H도 있으면 뭐가 없나요? 네, O가 없습니다. 자, O가 뭐냐? O2 이게 산소예요. 1번. 없는 분자를 찾아주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보면은 1번만 지금 빠져 있죠. 앞, 뒤. 결과물과 원인을 비교하면 빠져있는 원소 기호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2번은 산소 1번입니다. 13번 다음은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양분을 만드는 광합성 과정입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빛 에너지를 받으면 광합성 과정이죠. 광합성은 왜 할까요? 식물들이 빛을 받아서 무엇을 만들어내니까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네, 에너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그 에너지의 주 성분은 뭐냐면 포도당입니다. 네, 2번이에요. 포도당. 그래서 성장하는데 주 원료로 쓰고 있죠.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13번은 2번 포도당입니다. 14번 다음 중 식물체 내의 물이 수증기 형태로 잎의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현상은 1번 생식, 2번 유전, 3번 변이, 4번 증산작용. 네. 어떤 거라고 하실까요?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죠. 자, 요거 뭐라고 하냐면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네, 4번. 증발한 거죠. 네. 증발하다 할 때 그 증산작용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서 휘발했다, 날아갔다 해서 증산작용이고요. 1번 생식. 생식은 뭔가요? 네, 동물이나 그 개체수들을 만들어서 종족을 번식합니다. 네, 자기들이 식물이면 식물, 동물이면 동물들이 종족을 번식시켜서 유지하는 것. 이게 생식이죠. 유전은 이 종족 번식에서 갖고 있는 정보죠. 네, 물려받은 정보들을 유전자, 유전 이렇게 말하죠. 그 중에서 평범하지 않은 일정하지 않은 다른 개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연변이 같은 게 있겠죠. 그것을 뭐라 그러냐? 네, 변이 유전자 또는 변이되었다. 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른 개체, 일정한 개체가 아니라 원래 내려온 유전 정보와 다른 개체가 생겨날 때 이때를 변이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14번은 4번 증산작용. 네, 4번입니다. 15번 다음은 녹말이 침 속에 아밀레이스에 의해 소화되는 과정이다. 저희 이거 지금은 아밀레이스 이렇게 나오는데
평소 어떻게 발음할 수도 있냐면 아밀라제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거든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밀라제 이렇게 발음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중 단맛이 나는 물질 단맛이라고 있어요. 단맛. 네, 자 녹말이 있어요. 침 속에 이 성분과 만나면 단맛이 나는 무엇이 생길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1번 엿당, 2번 지방, 3번 단백질, 4번 쓸개즙. 네, 몇 번일까요? 네, 엿당입니다. 단맛이 나는 건 엿당. 당으로 끝납니다. 엿당. 네. 그래서 15번은 1번입니다. 16번. 그림은 모형을 이용하여 호흡 운동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과정이다. 고무막을 아래로 당길 때 일어나는 변화는 자, 요렇게 나와 있을 때 요게 빨대 부분인데요. 여기가 빨대여서 공기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네, 요거 잘 안 보이시죠? 공기가 여기 구멍 안으로 쏙 들어가면요. 요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지금. 자, 밑에 이렇게 밀봉되어 있는 고무풍선 하나가 달려 있고요. 얘를 아래로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겠죠. 네.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요게 부풀었어요. B 부분이 부풀었어요. 이게 뭐냐면 폐의 역할입니다. 폐. 그래서 여기에 요 시작 부분이 기도예요. 기도. 콧구멍에서 바람이 들어오거나 입으로 바람이 들어왔을 때 기도를 통과해서 폐로 들어가죠. 그래서 B 부분을 뭐냐면 폐를 모형화 시켜 놓은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공기를 들이마셨을 때 그러니까 고무막을 아래로 잡아 당겼을 때 어떻게 되느냐면 그림에 보이시는 그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1번 A를 통해 공기가 나간다. 당겼으니까 나가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왔겠죠. 네. B 2번 B가 부풀어 오른다. 자, 그림에 보이시죠? B 부분이 빵빵하게 부풀어 올랐어요. 공기가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16번은 2번 맞고요. 3번. C의 부피가 감소한다. C의 부피가 감소할까요? 네, 아니죠. 공기가 차올랐겠죠. 그래서 아닙니다. C의 압력이 증가한다. 네, 이것도 잘못됐겠죠. C의 압력이 증가한다는 건 이 풍선을 쪼그라들게 만드는 거예요. 압력은 지금 이 부분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 힘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바깥으로 밀려났겠죠. 압력들이 다. 그러니까 풍선이 부풀수록 압력은 감소하겠죠. 네. 16번은 2번 B가 부풀어 오른다 입니다. 17번 다음은 사람이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을 받아서 단맛, 짠맛, 신맛 등을 느끼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에 해당하는 감각기관. 자, 이것의 맛세포. 맛을 느끼는 세포는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각신경을 거쳐서 뇌에 전달이 됩니다. 즉, 정보가 입력이 되는 거죠. 자, 기억은 무엇일까요? 1번 눈, 2번 귀, 3번 혀, 4번 피부. 맛은 당연히 혀죠. 네, 그래서 17번은 3번입니다. 문제의 어휘가 어렵게 나왔지만 포인트만 보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게 2번 차씨 문제였어요. 네, 다음 18번 볼게요. 그림은 사람의 혈액을 구성하는 성분을 나타낸 것이다. 혈액. A에서 D 중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이며 산소를 운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A. 적혈구, B. 백혈구, C. 혈소판, D. 혈장. 산소 운반은 적혈구가 합니다. 그래서
산소하고 만나서 붉은색으로 색깔을 띠는 게 뭐다? 헤모글로빈입니다. 붉은색인 이유는 헤모글로빈이 산소랑 만났기 때문에 붉은색을 띈다. 그래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은 적혈구가 합니다. 자, 2번 B의 백혈구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B의 백혈구는 싸워서 이기는 역할을 해요. 외부 요소로부터 몸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염증이 생기면 바로 나가서 싸웁니다. 백혈구 같은 경우에 백혈구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몸에 감기 기운이 있어서, 즉 염증이 생겨서 몸이 막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열도 나고 증상이 나타나죠. 그게 백혈구가 몸에서 하는 일입니다. C. 혈소판. 자, 혈소판은 딱지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응고작용을 합니다. 상처가 나면 피가 나죠. 피가 났을 때 피가 계속 나는 게 아니라 피가 어느 순간 멈추고 그 자리에 피딱지가 앉죠. 그게 혈소판이 일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형태예요. 자, 혈소판이 없는 사람들은 가장 위험한 게 뭘까요? 출혈과다. 혈소판인 수치가 낮아요 라고 말했을 때는 피가 나고 멈추지 않을 때죠. 혈소판은 응고작용을 한다. 자, 혈장. D 혈장은 어떤 거냐면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혈액을 분석을 해요. 원심분리기라는 곳에 넣어서 힘을 가해서 회전을 시키면 층이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밑에는 적혈구가 나오고요. 적혈구가 이렇게 반 정도 차지하고요. 자, 백혈구가 요 사이에 층으로 차지하는데 이 위가 모두 다 혈장입니다. 근데 혈장은 무슨 색이냐면 노란색을 띠고 있어요. 노란색을 띠고 약간의 투명한 노란색을 띠고 있는데 혈액 중에서 이 혈액을 분석할 때 혈액에 분포되어 있는 모든 성분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분리했을 때 혈장을 눈으로 볼 수 있고 분리하기 전에 그냥 혈액 안은 빨간색이죠. 헤모글로빈, 피를 흘리면 빨간색이죠. 헤모글로빈으로 인해서. 그런데 분리를 했을 때 이렇게 층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자, 혈장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요. 물이 92%예요. 물이 엄청 많이 차지하고 나머지는 단백질입니다. 거의 2%. 그래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혈액을 분석해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18번 혈장은 이런 거를 혈장이라고 한다. 혈액에 포함되어 있지만 물과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다. 18번에서 원하는 산소를 운반하는 것은 뭐다? 적혈구입니다. 18번은 1번입니다. 19번 그림은 순종 황색 완두와 순종 녹색 완두. 자, 완두 유전자 대문자 YY. 순종 녹색 완두는 소문자 YY. 표시를 다르게 해주었죠. 교배했습니다. 그래서 잡종 1대에서 황색 완두를 얻은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기억의 유전자형은 돌연변이는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저희 이 유전자 계산하는 거 아시죠? 맨 처음 나와 있는 친구가 뒤에 나와 있는 친구 한 번, 두 번 앞뒤로 만납니다. 그럼 뭐가 나오죠? Y 또 한 번 만나면 Y 자, 이제 뒤에 있는 큰 Y가 뒤로 또 한 번 가죠. 그러면 다시 또 Y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나오는 유전자는 뭘까요? 대문자 Y, 소문자 Y, 라지 Y, 스몰 Y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19번은 2번이 되겠네요. 다른 유전자는 없죠. 다음 20번 그림은 암석의 순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D 중 퇴적암에 해당하는 것은? 자,
자, 퇴적암을 찾으시려면 어디로 가시면요? 퇴적물을 먼저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퇴적물이 어디 있죠? 네, 여기 있죠. 자, 퇴적물이 어디로 가나요? 네, 여기 또는 요렇게 오겠죠. 그러면 B 부분이 무엇일까요? 네, 퇴적암입니다. 퇴적물이 다지고 굳어지는 과정이 바로 암석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B가 퇴적암. 그러면 2번. 자, 그러면 A부터 한번 볼게요. 자, D부터 봐야겠네요. D가 뭐냐면요. 이게 마그마예요. 즉 뭐냐? 용암. 화산 폭발했을 때 용암입니다. 자, 용암이 식었어요. 그러면 뭘로 변하냐? 화성암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C가 화성암이에요. 자, 이 화성암이 풍화되거나 침식되거나 세월이 흐르면서 움직임이 생기면 잘게 부서지거나 뭔가가 찌꺼기들이 모여서 퇴적물이 됩니다. 그게 굳어지면 바로 퇴적암이 되죠. 자, 이 퇴적암이 열과 압력을 받았어요. 자, 요걸 뭐라 그러냐면 변성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는 변성암. 자, 그러면 모든 단계가 다 채워졌죠. D는 마그마, 용암. 네, 그래서 20번은 2번이 답이네요. 다음 21번. 다음 중 지하 깊은 곳에서 형성된 마그마가 아까 말했죠. 용암. 지각의 약한 틈이군요. 약한 틈을 뚫고 지표로 분출됩니다. 자, 보통 산이 이렇게 화산이 있죠. 화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마그마가 이렇게 끌어오르고 얘가 압력이나 열을 받아서 폭발해서 밖으로 나오죠. 이 분출되는 현상을 뭐라고 하나요, 저희? 네, 요거 물어보는 거죠. 1번 빙하, 2번 성단, 3번 화산활동, 4번 석회동굴. 네, 딱 보면 아시죠? 3번 화산활동이네요. 네, 그래서 21번은 3번입니다. 22번 그림은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자, 기온이 나오고요. 수증기량을 나왔습니다. 온도와 수증기량. A에서 D 공기 중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큰 것은 수증기량이 가장 큰 걸 물어보는 거니까 수증기량과 온도 중 어디를 봐야 될까요? 네, 수증기량을 봐야겠죠. 0에서 시작해서 점점 올라가서 30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더 수치가 올라갈수록 높은 거죠. 지금 수증기량이. 그럼 누구를 물어보는 걸까요? 네, D를 물어보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22번은 4번입니다. 그래프만 보셔도 답을 잘 찾아내실 수 있으세요. 네, 22번은 4번입니다. 23번 그림은 해수의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이다. A에서 D 중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 수심과 수온, 깊이와 수온을 물어보는데요. 지금 낮아지는 구간 물어봐요. 수온이 낮아지면은 자, 0에서 여기까지 A 부분은 멀리 떨어져서 시작했으니까 높았겠죠. 그런데 점점 어때요? 점점 낮아지고, 그쵸? 그러면 원하는 구간은 어딜까요? 이 부분은 일정해지는 구간이죠. C에서 D는. 급격히 낮아집니다 하면 어디일까요? 네, B 구간을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면 23번은 2번 B입니다. 24번 그림은 태양계 행성을 물리적 특성에 따라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분류한 것이다. 다음 중 목성형 행성에 속하는 것은? 자, 목성형 행성은 뭘까요? 1번 수성, 2번 금성, 3번 화성, 4번 목성. 네, 목성형 행성은 어떤 걸까요? 자,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러면 지구형 행성의 특징은 뭐냐면요. 암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목성형은 기체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암석은 뭐뭐가 있냐면 암석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는 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네 가지가 암석형, 네, 지구형 행성이고요. 목성형 행성은 목성보다 바깥쪽에 있는데요. 목성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목성부터 시작해서요. 토성, 천왕성, 그 다음 해왕성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목성형 행성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네, 4번이네요. 4번입니다. 1, 2, 3번은 다 지구형 행성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24번은 4번. 25번 지구에서 바라본 우리 은하의 일부로, 자, 우리 은하의 일부로 그림과 같이 밤하늘에 희뿌연 띠 모양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멘틀, 2번 흑점, 3번 오존층, 4번 은하수 이렇게 나오네요. 25번에 알맞은 건 뭘까요? 네, 은하수죠. 은하수. 밤하늘에 보이는 은하수죠. 25번, 4번. 그다음 1번 멘틀은 지구에 있는 지층의 어떤 구간입니다. 저희가 밟고 있는 땅과 지구 안에도 땅의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반 딱 잘랐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바깥에 있는 표본에, 땅의 표본을 산다면 자, 외핵, 내핵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구간의 요 경계선을 멘틀이라고 합니다. 땅의 지층 구간. 흑점. 2번 흑점은 태양에 보여지는 건데요. 태양에서 온도가 모두 다 뜨거운 게 아니라 어느 한 구간이 낮은 온도일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점으로 보여요. 그래서 흑점이 나타났다는 건 그 태양 중 그 포인트는 온도가 낮구나 이렇게 과학자들이 알아냈죠. 그래서 흑점. 오존층. 자, 오존층 지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 태양이 주는 열에서 안 좋은 걸 오존층에서 걸러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 환경오염 때문에 오존층이 뚫렸어요. 이렇게 말하죠. 네, 그 오존층이에요. 지구의 보호막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오염으로 인해 점점 뚫리거나 얇아지고 있다. 네, 그게 바로 오존층입니다. 자, 25번은 은하수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4번입니다. 여기까지 모두 해서 21년도 올해 1회 봤던 중학교 검정고시 과학 문제풀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